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차윤희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제 핫 이슈라고 하면은 아이폰 6의 출시, 또 아이폰 6 플러스의 출시가 아닌가 싶은데 일각에서는 잡스의 기존 원칙이었던 한 손에 잡히는 그런 원칙을 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인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6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화면 적용인데요. 그동안 애플은 폰에 한 손에 쥘 수 있어야 한다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철학에 따라 4인치대 화면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번 애플의 변신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대화면으로 몰려가면서 사용자들 역시 더 이상은 손안의 스마트폰을 원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아이폰 6의 화면은 4.7인치,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이며 화면은 커졌지만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가장 얇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에는 올 초 선보였던 A8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기능이었던 근접 무선 통신 NFC 기능을 이용해 단말기에 대기만 해도 결제할 수 있는 애플페이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네. 애플이 새로운 스포트웨어 기능을 앞세워 아이폰 6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 않습니다. 5인치 시장의 스마트폰인 태블릿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선점한 상태에서 애플이 혁신과 자존심을 꺾고 실용성을 택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인데요. 게다가 아이폰 6보다 먼저 공개된 갤로트 4는 화면 크기가 아이폰 6보다 0.2인치 크고 카메라 해상도와 배터리 용량이 더 좋으며 반대로 무게는 아이폰 6보다 가볍습니다. 때문에 5인치대 아이폰 6 플러스와 갤로트 4 중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많은 선택을 받을지 소비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태블릿 시장에서 이제 삼성의 독주를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좀 화면 인치를 키워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떨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의 신제품 공개에서 또 애플 워치, 그러니까 웨어러블에서 스마트 시계가 출시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에서 삼성과 LG가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선보인 이유라서 더욱 그럴 텐데요. 네. 먼저 스마트워치의 가장 마지막 주자인 애플은 시계보다는 웨어러블 단말기에 초점을 맞춰 패션 아이템으로 승부수를 낼 생각입니다. 네. 네모난 화면의 애플워치는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로 기계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계줄도 교체가 가능한데요. 아이폰과 연동해 메시지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심박 측정과 현재 위치 파악 등이 가능하고요. 또 시계 용무 모양의 디지털 크라운을 통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워치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지난주 사각형 모양의 기어 S를 새로 선보였는데요. 기어 S는 스마트폰과 멀리 떨어져도 메시지 확인이나 SNS, 이메일 확인 등 앱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연동 없이도 자체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LG전자가 공개한 G워치 R은 원형 올 LED로 채택한 스마트워치로 시계 본연의 모습과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고급 시계에 사용되는 메탈 바디와 가죽 시계끈을 적용해 시계의 느낌을 강조했고 배터리 용량에 크게 신경 쓰면서 24시간 화면이 꺼지지 않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기어 S와 G워치 R은 올해 안에 애플워치는 내년 초에 출시되면서 내년 상반기면 스마트워치 전쟁의 첫 승리자가 누군지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이제 시계가 더 이상 뭐 시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패션의 아이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패션과 IT 기술을 얼만큼 접목하느냐가 성패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얼마 전까지 추석 연휴였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추석 연휴 때는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뇌에서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폭식을 더 유발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량이 높고 필수 영양소는 적은 고지방식, 이른바 정크푸드가 뇌 이상을 일으켜서요, 폭식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연구팀은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 동물성 지방에 많은 팔미트상, 식물성 지방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올리브에 많은 올레인산을 각각 먹였는데요. 네. 그 결과 올레인산을 먹은 쥐는 먹을 만큼만 먹었지만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을 먹은 두 그룹의 쥐들은 배가 부른데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물성 지방산에 대해서는 뇌에서 생산되는 렙틴과 또 췌장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뇌에 신호가 전해져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호르몬 렙틴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고지방식이 배가 부르니 그만 먹어야 한다는 뇌 신호를 방해해 이른바 폭식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윤희 리포터와 함께 한 주간 과학계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